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21일 오후입니다. 올해도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큰 복을 받으시며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남선호 대표님, 3년 동안 고고TV를 후원하시는 남선호 대표님, 초록입니다. 초록이. 오늘도 보름만에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고고TV에는 지금 남선호 대표님을 제외하고는 한 달에 10만원의 자율구독료 후원료가 안 들어옵니다. 고고TV 하루 용돈이 한 7, 8만원은 쓰는 것 같아요. 150만원, 200만원 한 달에 쓰니까 용돈만 생활비 빼고 참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여유 있으신 분들은 1년 동안 고고TV 보셨으면은 보신 분들 한 50만원씩 내세요. 하루에 한 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홍석재란 분이 얼마 전부터 한 달에 5만원씩 지금 내신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순호 님도 다시 돌아오셨고 문수님은 다시 돌아온 것 같더니 다시 달아나셨나 봐요. 문수님 같은 분이 고고TV에는 필요한데 고고TV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님은 올해 열흘 남았는데 열흘 동안 그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고고TV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쌍화탕이나 따뜻한 바카스를 달아놓을까 합니다. 그들도 1년 동안 고생했고서 혹한이니 참 노고가 많죠. 근데 공무원 그 우체국 애들한테는 안 줘. 자, 이 새우 싸움에 지금 고리등이 터지고 있어요. 새우 싸움에. 며칠 전부터 모든 언론이 그 이재명 그거는 왜 그래 지독하게 안 잡혀가려고 저렇게 그걸 못 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땅에 돈을 쳐박아 놨을 거라니까 내 생각에는 이재명 뒷산가 봐야 돼. 그러면 용의주 돼가지고 뒷산에 갔다가 파묻을 놈도 아니야. 자기만이 아는 산에다 파묻었을 것 같아. 모든 것이 그냥 그 국힘, 당권, 자기 당대표, 거기서 유승민 기사만 쏟아지죠. 그렇죠? 그를 친윤이냐, 윤핵관이냐, 반윤이냐,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걸 전부 다 합하면은 새우라 그런다. 새우. 고고TV에는. 새우 싸움의 고래. 대한민국과 대통령 윤석열 고래등이 터지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당권 경쟁 주자들 모두가 해봐야 거기서 뭐 대권 주자들도 있다 그러지만 그들은 대권 주자가 되기 힘들어요. 다음 정권에서는. 다음 대선에서는. 제가 보는 견자에서는 5년 후면 엄청나게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선진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좌우 프레임, 노조 프레임, 연금 프레임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연금 개혁 안 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이 새우들이 당권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질주하고 하는 이 새우들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김기현 거기다가 이제 보조로 출연자로 뛰고 있는 장제원, 권성동, 윤창현, 조경태는 안 돼, 조경태는. 걔는 1%도 못 얻어, 요번에. 요 사람들. 요게 새우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응? 그러나, 고고TV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제 자랑 좀 할게요. 자랑 좀. 3개월 전에 윤석열 지지율이 24% 갤럽 열어서 다시 24%를 찍고, 그럴 때, 또 6개월 전에 고고TV가 윤석열 정권의 초기 사항을 비판하고 김건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이 탄핵의 위기나 식물정보 위기가 완전히 빠질 적에는 다시 윤석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윤석열 지지율을 지원하겠다 하고 내가 방송을 했죠. 그래서 3개월 전부터 대위기가 왔죠. 9월 달에. 그게 민주당 세력과 좌파와 이준석과 유승민 지지자들이 미국, 영국 순방을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걸면서
6월 달에 6월 말에 김건희의 나토 정상회담 가서 나대면서 25%가 떨어진 그걸 다시 울고 먹으면서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9월 달에 9월 말에 윤석열 정권의 최대 위기가 왔죠.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 지지율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고 오를 일만 나왔고 끌어올리겠다. 12월 달까지 40%를 끌어올려야 되고 그게 한 2달 동안 그리 정체되는 것을 보고 1월 달까지로 제가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완연한 반등 구도로 들어갔어요. 윤석열 초임 지지율이 한 50에서 52% 됐는데 그렇게 하기는 대단히 힘들어요. 몇 개월 동안은 제가 벌칙에. 그런데 45%까지만 갖다 맞춰도 국정 동력이 강력하게 생깁니다. 윤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힘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것은 윤석열 지지율에 달렸고 윤석열 초기 정권의 안정화에 달렸다. 보수는. 저도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크게 제가 그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김건희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여성이에요. 김건희가. 어제 같은 경우도 2번이나 공식 석상에 나타나죠. 한 번은 혼모라 그러나요? 혼부라 그러나요? 혼가정. 혼가정. 대부분 여성들을 만났겠죠. 이혼을 하든 또는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동거해서 애들을 낳는 혼부모 가정을 만나가지고 사회적으로 관심 갖도록 신경을 쓰겠다. 그거까지는 괜찮아. 쬐끔 물건이야 그래도. 그거는 복지부나 정부에서 혼부모 가정 신경 쓰겠다. 이런 말을 해야 되죠. 김건희가 자기가 대통령이야 복지부 장관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위로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어울려주면 되는 거예요. 용기만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또 한 번 간 데 있죠. 20대 30대 친여 성향의 청년을 모아놓고 윤석열이 도와달라. 노동개혁 할수록 도와달라. 그런 말을 하죠. 거기를 왜 김건희가 부부 동반하죠? 사진을 찍고 그러죠. 그런 거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청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책을 갖다가 20대 30대들하고 토론하는 자리예요. 그거 김건희가 낄 필요 없어요. 근데 김건희가 상당히 나대는데요. 능력 없어요. 김건희는. 근데 이게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꼼짝 못해요. 그런 게 자꾸 보이면은 어느 순간에 김건희의 문제점이 하나만 터지면은 윤석열은 나락으로 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김건희는. 불만 많아요. 전 김건희한테.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근래에 조금 1년, 1000명, 2000명 보시는가 본데 고고TV는 합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논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작위로 윤석열을 지지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대단히 암울합니다. 좋은 점을 띄우고 부족한 점은 자꾸 이렇게 정상적인 비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권 경쟁이 이거 윤석열이 힘이 작용한 거는 맞아요. 윤석열이 힘이 작용했고 그 다음에 국힘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100%가 친윤화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이제 중간 평가가 내후년 총선이고 그때 왜 일단은 보수 국힘이 압도적인 압도적인 과반 이상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말기에 가면 갈수록 현직 대통령 과거에도 그랬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이명박 떨어지는 거 보세요. 막판에. 그 부정적인 면은 이명박은 다스가 있었고 BBK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윤석열 쪽에는 김건희라는 더한 그 악성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수는 더 이상 망할 수가 없고 여기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거나 식물 정부가 되고 국정 탄력을 못 받으면은 국힘과 보수도 문제지만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 안보, 외교가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고고티브가 유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나라의 건강이고 나라를 갖다 국정을 갖다 이끄는 윤석열을 갖다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게 고고티브인데 여기서 지금 이준석가 6개월 동안 윤석열을 망가뜨리려다가 쫓겨나고 실패했고 유승민이가 이준석을 받아서 지금 윤석열을 아주 그 강한 게 아니고 저질스럽게 치고 있죠. 응?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인정 않는 거예요. 유승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준석의 6개월의 파동, 그 파란이라고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차기 당대표,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새우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새우들끼리. 응?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김기현 다 새우예요. 응? 그들의 대중 확장력과 국정 파괴력은 거의 없어요. 누구에 비해서? 고래인 대통령에 비해서, 고래인 윤석열에 비해서 국정 파괴력은 없다는 말이죠. 새우들이 저렇게 요란스럽게 싸우고 꼬리 튕기고 수염 튕기고 싸우고 있을 때 그 피해가 국정 동력으로 간다는 거죠. 왜?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니까.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고래가 정리 좀 해다오. 나 일하고 싶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신 100%로 가고 결선 투표제 도입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 많아요. 결선 투표제는 할만해. 근데 당신 100%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응? 그 박근혜 이래 한나라당이 그때 완벽하게 뭐 차떼기 사건 이후로 한나라당 보수가 괴멸 단계에 들어갈 적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반 여론조사를 30% 걸어왔던 걸 요번에 없애버렸다. 응? 그 기존 보수 당원들도 당원 100%가 뭐가 문제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여반장으로 당원을 갖다 계속 고치게 되면 다음에 또 고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그 새우들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새우 중에서 가장 많이 뛰는 새우가 유승민하고 안철수였다. 안철수와 안철수는 보수 국힘의 적통 세력이 아니고 좌파 박원순 문재인에서 파생된 좌파 민주당 세력에서 넘어온 세력이니까 안철수의 제거가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고 당대표가 그 다음에 유승민도 자기는 전통보수 적통보수 개혁보수를 하지만은 유승민이 간 곳마다 분란이 있었다. 따라서 저 새우들 안철수와 유승민의 새우의 튀김은 완전히 튀겨버려야 되겠다. 기름에. 요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황망하게 새우들 싸움에 대통령, 국정, 국민의힘 고래가 죽느냐. 새우들 싸움에 고래가 등 터지는 고래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연말이니까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3개월 전으로 넘어가면은 4개월 전으로 가면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국힘 당권주자나 국힘 애들은 패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윤석열이의 무능, 무식, 무지. 너무 세상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디테일이 없고 아젠다도 없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올라갈 일은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이재호 같은 경우가 1년 이상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고고TV가 털어버렸죠. 12월이나 1월 달까지 40% 올린다. 나는 그렇게 된다고 본다. 올리겠다 하고 올라왔죠. 그러면은 지금 새우들의 싸움이 나경원도 그렇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나경원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20%, 막 21%, 24%갈 적에 안철수 적어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윤석열 싹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유승민은 더 했다는 거죠. 다음 총선에 완벽하게 패배한다. 모든 걸 공격하고 참사다.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요새는 유승민이가 하는 소리가 다음 총선에 저래가지고는 100% 당원 눌러가고 그러면은 자기를 갖다가 밟아버리려고 그러면 다음 총선에 패배한다 그러는데 그게 틀렸다는 전제예요, 제가. 제가 항상 3개월 동안 한 게 다 틀렸다, 그런 거는. 응?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며 올려야 되고, 국정 안정을 꾀해야 되며, 그러면 차기 총선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현재 해도 우리는 이겨요. 현재 총선을 치러도 민주당이 워낙 지리멸멸하고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3개월에 총선도 우리가 이기는데, 여기서 지금 새우들이, 특히 안철수나 나경원 대도 마찬가지. 안철수나 나경원이나 유승민이가 하는 소리가 이 새우들이 총선에 진다 이러면은, 중도층, 수도권, 2030을 누가 대변할 것이냐. 50, 60, 70 기존 보수만 당원들만 대변해서 당대표를 뽑으면은 중도층, 수도권, 2030을 누가 대변할 것이냐. 그 대변이 된다 그러잖아요. 일단 보수가 결집하고, 기존 보수들도 이 국힘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탄핵을 시켰고, 알았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을 뺐어요. 그러나 그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윤석열 안정시키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응? 따라서 이 정권이라는 것은 당에서, 당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보수면은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중도층과 2030과 2030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2030을 무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고TV는 고수야, 고수. 2030 알았니? 중도층과 수도권에서도 정치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윤석열 국정과 지지율이 안정이 되고 상승으로 가면은 그들은 이쪽으로 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요새 그 지지율 나오는 것인데, 윤석열 지지율 어제 발표한 게 이거는 뭐 0.9%짜리 뿐이 안 돼요. 뭐 뉴시서가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하고 한 건데 0.9% 뿐이 안 나오는데 확 튀어버려요. 2주 전보다 5.5%가 오르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44.5%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요번 주 말에 다음 주가 막판이겠네. 요번 주 말에 갤럽 여론조사가 40% 근접하거나 40% 갖다 말 수가 있어요. 갤럽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 MBS, 리얼미터 그 세 개만 제가 보는데요. 대충 45.5%를 띄어요. 44.5%로. 이걸 보면은 모든 연령층에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떨어진 데만 있어요. 떨어지는 게 2030에서 떨어져요. 2030에서 떨어지고 또 전라도에서만 떨어져요. 지지율이. 그 보수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이건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응답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경기 서울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니까 서울이 바로 밑에요, 솔직히. 서울이 지금 한 45%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48%까지 뛰어버렸네. 부울경도 올라가고 있고, 2030 남자애들만, 또 전라도만 유승민을 갖다가, 새우 하나인 유승민을 갖다가 지지하면서 국힘 분란 이관계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윤 지지율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2030 이준석 떼거리, 유승민 떼거리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들은 영향이 없어요, 거의. 그 표본주의자에서 표본 수집도 잘 안 되는데 아주 다그붙어가지고 윤석열을 갖다가 지금 공격하고 있죠. 민주당보다 더 공격하는 게 2030 이준석 떼거리들이에요. 이준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 따라서 지금 그 연말 정국이 들어가고 연초 정국이 들어가는데, 연초 정국이 되면은 윤석열이 신년 국정 운영 방식을 신년 국정 또는 기자회견, 이런 기자회견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 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을 더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새우들이 난동이야. 새우들의 난동. 그들은 국정에 지금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누구를 선택하든 우리들은 고래만 바라보면 돼요.
고래의 유형만 바라보고 되는 것이 세고들의 팔짝팔짝팔짝 뛰는 거에 일이 일비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당신과 민심과 우리의 여론이 그들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고들은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윤석열이 다시 섰으니까. 이까지 하겠습니다.